안녕하세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의 기후위기 공약은 진행을 맡은 대전 충남 목생연합 임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 환경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 참여팀장 김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에서 준비를 했고요. 기후위기 정책질의 답변과 후보자 및 정당의 기후위기 공약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가 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기 팀장님, 기후위기가 네. 뭐죠? 인간의 활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요. 가뭄, 폭염, 그리고 홍수나 산불, 지구온난화, 그리고 전염병까지 지금 지구의 위기가 오는 이상 기온들 또는 문제되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전에는 기후변화라고 했었는데요. 이 기후변화라는 표현으로는 지구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해 9월에 처음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대전 지역에서는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준비를 좀 진행했고요. 지난달에 창립을 했어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모인 지역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청소년, 인권, 여성 이런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 23개가 모였습니다. 23개가 모여서 캠페인도 진행하고 정책 질의도 요구하고 대전시에 요구할 것도 요구하면서 기후위기에 지방자치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민행동에서 이번에 후보자들에게 4개의 기후위기 질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4가지는 첫 번째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을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입니다. 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예산을 비롯해서 각종 정책들을 하기 위한 기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 동의하는지 물어봤고요. 세 번째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은 탈탄소 사회 전환 기반 마련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기후위기 질의를 했습니다. 동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장우 후보,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송인경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질의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장철민 후보만이 답변을 했는데요. 4가지 답변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장우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송인경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도 좀 찾아봤는데요. 장철민 후보는 대전선 폐선을 숲길로 조성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게 거의 유일한 기후위기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서구갑입니다. 그러니까 서구갑에는 4분이 출마하셨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 그 다음에 현재 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이영규 후보, 그 다음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순자 후보, 그 다음에 충청의 미래당에서 이강철 후보 이렇게 4후보가 나왔는데요. 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한 후보입니다. 이강철 후보가 답변을 했고요. 4개 질의 모두 매우 동의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실제 공약집에는 기후위기 공약이 없더라고요. 이강철 후보의 내용에 보니까. 근데 어찌됐든 답변은 다 4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향후에 혹시나 당선이 되면 약속을 좀 지켜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른 후보들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박병석 위원 현재 위원이죠. 그래서 현 위원이라 조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 가보니까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가속시킬 만한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400억 원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 철도망 이런 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공약에 내세우고 있었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런 그 개발 사업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도시철도 3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램 2구간을 연장해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2호선의 지선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공약들의 를 그냥 단순히 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안에 녹색교통이라든지
이런 그 기후 위기에 대비한 교통 체계를 갖추고 나서 그런 정책 공약들을 좀 내놨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미래통합당의 이영규 후보 같은 경우도 오히려 기후 관련된 공약은 전혀 없었고요. 여기도 대규모 개발 사업, 그러니까 녹지를 훼손한다든지 뭐 이런 개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태산이나 노르포를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녹지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게 좀 진행되면서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이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산책하고 이런 게 인구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공원이나 이런 걸 늘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걸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저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뭐 이거에 대응하는 정책들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제가 두 군데를 맡았는데 유성을도 제가 맡았는데요. 유성을 후보랑 서구 갑 후보랑 공약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좀 논할 가치가 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정도의 공약을 가지고 지역구 위원으로 나오는 게 저는 적절한지 조금 의심스러웠고요. 아까 얘기한 마지막 이제 답변 주신 청청이 미래당 이강철 후보는 특별한 기후위기 공약은 없었고요. 오히려 국토 균형 발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약간 개발 공약이 좀 있어서 아직도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후보들 사이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유성을은 김상규 네, 저도 여기 팀장이 한 고칠 거예요? 게 있는데요. 네, 그 서구갑에 이제 질의서를 보냈을 때 이강철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앞으로 자전거도 이런 대중교통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도 자기가 하겠다고 꼭 덧붙여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 박병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찬반을 논하는 설문에는 응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근데 사실 기후위기는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막아야 되는 지구의 재앙인데 이런 기후위기까지 모든 것을 그렇게 찬반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쟁의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건 기후위기는 그렇죠. 사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문제를 같이 극복할 문제라서 동의하는 여부 이게 찬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답변하신 게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찬반으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찬반으로 물어보지 않고 모든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똑같이 보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단체에서도 보냈대요. YWCA 청소년 관련해서 여성 단체에서 여성 관련해서 보냈는데 모든 답변을 그렇게 똑같이 네. 찬반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박병석 하더라고요. 후보는 그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다른 저희 시민의 총선에도 그렇게 해신을 왔습니다. 네. 다음 김상현 팀장님 준비하셨죠? 예, 그 대전시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항우나 후보, 미래통합당 이영건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홍세영 후보 3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기후위기 질의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항우나 후보만이 해신을 했고요. 미래통합당 이영건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 홍세영 후보는 해신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질의서에 대해서 두 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해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의제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항우나 후보는 국회 의결안, 기후위기 대응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탈탄소 사회 기반 마련에 대체로 동의한다라는 해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갑에서는요, 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 미래통합당 장동혁 후보, 우리공화당 양순옥 후보, 민중당 김선재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병수 후보 5명이나 출마를 했는데요. 기후위기 질의서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장동혁 후보, 민중당 김선재 후보가 해신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후보와 우리공화당의 홍세영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김병수 후보는 해신을 하지 않았고요. 이조차도 기후위기에 이 후보들은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해신한 미래통합당 장동혁 후보는 국회 의결안 기후위기 대응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탈탄소 사회 기반 마련에 대체로 동의를 했고요. 민중당 김선재 후보는
국회 의결안 기후위기 대응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탈탄소 기반 마련에 매우 동의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서구을은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후보,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 우리공화당 이동규 후보,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정열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질의서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정열 후보만 답변을 했는데요. 거대 양당이 관심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공약 비스무리한 거는 박범계 후보의 센트럴파크 조성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 센트럴파크 조성 공약은 숲 조성 공약이라기보다는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는 건설 공약으로 보여서 기후위기 공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봤고요. 양홍규 후보도 5개 근린공원에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은 아니어서 이런 근본적인 공약을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이어서 그럼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군요. 네. 죄송합니다. 유성을 지역 제가 맡았는데요. 내부 여기도 4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현재 현 의원이시고 그다음에 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오셨고요. 김은귀 정의당 후보가 나오셨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이범용 회원이 아니죠. 후원이죠. 후보죠. 후보. 죄송합니다.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말이 꼬여가지고 네. 이렇게 네 후보가 나왔는데 그 답변을 주신 후보는 김윤기 후보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고요. 아까 4개의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제 공약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서구갑에서는 이강철 후보가 공약이 없었는데 여기는 실제 공약집에도 내용을 좀 충실하게 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봤고요.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그린 뉴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 관련된 특별법을 좀 제정하고 탄소 감축 목표를 50%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걸 잡았고 그 다음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분산형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에너지 효율을 개선을 해서 그린 리모델링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안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제시를 좀 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받은 그 후보 중에서는 가장 좀 기후 위기 관련된 공약이 탄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특별히 조금 더 관심 갖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원자력 시설이 유성에 있어서 후보별 원자력 관련된 입장들을 조금씩 내셨는데 이게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김윤기 후보 같은 경우는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서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원자력 안전 감시 기구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공약들을 내세워서 좀 지역에 적합한 탈원전 계획들을 좀 가지고 출마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 이제 응답하지 않은 다른 후보들도 저희가 공약집을 좀 찾아봤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뭐 공약에 답변은 안 하셨는데 기후 위기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에너지 산업 혁신을 좀 추진해서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 산업 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그린 뉴딜과 탄소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세제 지원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걸 통해서 에너지 분권 체계도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집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후 위기에 관련된 공약을 일부는 좀 담고 있어서 현역 위원이 가지는 생각을 조금 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래통합당 김소연 후보인데요. 여기는 기후 위기가 관련된 공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원전 정책 관련돼서는 여기 원전을 찬성하시는 탈원전 정책 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좀 가지고 계셔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있지 않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럽고요. 후보 공약을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 공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자립률이 5%인데 1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거든요. 기후위기가 이제 국가 전체적인 문제지만 그걸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도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후 위기 관련해서 그 정당별로 그 공약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보물에 그런 내용이 없거나 또는 개인별 후보자, 그러니까 지역구의 후보자들의 그 공약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도 그 전체 공약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정당별로 홈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덕구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순 후보, 미래통합당의 정용기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강희찬 후보, 무소속의 김근식 후보, 그리고 또 무소속 김낙천 후보 이렇게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이 5명의 후보는 모두 질의서에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덕구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 그 가지고 있는 기후 위기 공약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게 공론화가 좀 덜 된 건지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지 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사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입장이나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대전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좀 투표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걱정입니다. 이건. 다만 정당의 그 공약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약에 대해서 정당원이기 때문에 정당인이기 때문에 그 공약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에 있는 기후위기 공약은 후보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동의했든 안 했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 정당에는 어떤 기후위기 공약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50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고요. 탄소 제로 사회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녹색 성장법, 지속 가능법, 그리고 이 법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제정을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법 등을 고려해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또는 추진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탄 발전을 가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후위기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요. 제가 10대 과제를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약 집으로 나와 있거든요.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속사회 관련된 부분만 보시더라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약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또 정부 정책이 3020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네, 발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미세먼지 저감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 근절 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둔다던가 공단 지역 같이 미세먼지 취약 지역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한다던가 또 어린이와 학생 통학 차량 친환경차 전면 교체 위한 실태 점검. 그러니까 교체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실태 점검을 하겠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이거는 어디에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약을 보면 기승전 핵, 탈원전을 모든 공약에 넣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최저임금 폐기, 52시간제 폐기 이런 3대 원칙을 이제 좀 넣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보수당 기후위기 공약이 화력 대신 원자력 하겠다 이런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자력 안전하지도 않고 폐기물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도 없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시민이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 때 오륙호기는 건설하되 추후에 발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합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들고 나오던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라
탈핵을 주장하는 입장이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정하게 공론화의 결과들을 정당에서도 좀 수용하는 체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진짜 크게 변화하는 뭔가가 있어야 사실 재공론화라든지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민생당 준비하셨나요? 민생당은 기후공약이 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공약이 있었고요. 한국판 그린 뉴딜, 계속 얘기한 그린 뉴딜 녹색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미세먼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 녹색 빌딩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겠다고 했고요. 녹색 기술 클러스터를 호남권에 조성하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민생당은. 호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호남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당이랑 국민의당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녹색당은 그 상당히 좀 기후 변화 관련된 공약을 잘 정리된 제가 제가 맡은 분야 말고 다른 당의 공약도 몇 개 살펴봤는데 기후 위기 관련돼서는 가장 잘 정리한 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것만 그냥 나열해서 불러드리기만 할게요. 2050 탄소 배출 제로 달성과 기후 정의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기후 변화 피해로부터 시민 보호하는 공약까지 여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핵 정책 고민하고 있고요. 원자력에 관련된 특권들 구조 이런 걸 철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확대와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50% 절감하는 공약들 세부 계획들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 및 분권 보장과 민주적 에너지 전환 이런까지 그러니까 시민이 할 것과 정부가 할 것 이런 그리고 시민을 보호하는 것까지 정책과 공약으로 만든 아마 가장 잘 만들어진 그 기후 위기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정의당은 1호 공약을 그린 뉴딜로 선택을 했고요. 석탄 화력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거. 그리고 전기 자동차 1000만 대 시대 열겠다고 했고 탈탄소 산업과 농업 적극 육성하겠다. 그리고 그린 뉴딜 특별법 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린 뉴딜 1호 공약을 비롯해서 세부적으로 공약을 잘 만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다만 좀 전기차에만 집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기 어떤 에너지로 만드냐? 거의 화석 에너지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나마 정의당은 에너지 전환 얘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브레이크나 도로 마찰로 인한 미세먼지들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친박신당까지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갖고 네, 제가 친박신당 유튜브를 조사를 했는데 공약 발표라고 해놓고 그냥 거리 유세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못했는데 앞으로 썸네일에 박근혜가 뜰까봐 조금 무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 공약집을 볼 수 있다고 해서 회원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회수가 0이었는데 제가 봐서 1이 됐어요 이제.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은요. 비슷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하겠다는 건 있었지만 그걸 원자력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미세먼지 배출하는 경유 차량 감소 위한 정책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고요. 이런 내용이 딱 한 줄씩 있어요. 근거도 없고 세부 내용도 없고 이게 좀 급하게 만들어져서 그런지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좀 자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중당은 그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 배출오염 기준을 강화하고 총량 관리 지역 확대, 대기 배출 부가금 오염자 부담 원칙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오염되는 것들에 대한 실시간 공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 완전 퇴출, 신규 석탄 발전소를 백지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민중당도 그 핵 발전소 관련해서 얘기들을 했는데요. 좀 주요하게 볼 것들이 그 핵 발전소가 있는 30km 그 주변의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핵 발전소를 바로 멈출 수 있는
조기 폐로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고리 오유코기처럼 그러니까 노후화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제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허가에 대한 갱신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민중당 같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민중당 같은 경우에 좀 특별했던 게 이제 이런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중당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이 이제 쇠퇴되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할 때 일자리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대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 기본권이나 일자리 보장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별도의 또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우리 공화당에 대한 공약도 봤는데요. 공약이 없습니다. 전무하고요. 그 유류세 폐지, 그 기름값 반값에 대한 건 있지만 별도의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에 대한 공약은 별도 없었습니다. 네, 여기도 원자력 엄청 늘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화당은. 그렇죠. 네. 자, 저는 열린민주당인데요. 녹화가 진행되는 오늘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당원 공약 설문 통해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재활용품 분류번호 가입 의무화, 기입 의무화 이게 다입니다. 네. 급하게 정당이 만들어졌다 보니 세부 공약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당 만들어서 공약 낼 게 아니라 좀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이 활동을 하고 만들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주요 정당들하고 원외 정당이지만 공약이 좋았던 녹색당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유권자들이 이런 기후 공약 잘 살펴봐서 바람직한 투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공약을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마 혹시 보시는 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실 분들이 있고, 혹시 잘못됐다라고 정당에서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저는 코로나19가 지역에 전 세계에 문제가 되면서 기후 위기가 사실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가진 위험성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기후학자들이 그동안 꾸준히 경고해 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염병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국회의원 사실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입법기관이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꼭 필요한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를 표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입법기관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다. 그러니까 현역 위원부터 시작해서 전에 위원을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까지도 실제 이런 응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실제 공약집이 없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국회의원을 왜 신뢰하지 않는지 시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유권자 혹시 보시는 유권자 여러분들도 조사를 통해서 실제 기후 위기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좀 행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예, 그 기후위기 공약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공약을 보면 시민들이 얼마나 그 공약에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은 공약으로 만들어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 있을 기후위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라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관련해서 후보자들의 좀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기후국회 만들 수 있도록 선거가 끝나더라도 저희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